아무튼간에 한 일본 결혼 정보 회사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건수가 지난해 대비 한 40% 증가를 했다. 이 한일 그 한 쌍을 이루는 뭐 결혼 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대치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한류 영향이 가장 크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환상 때문에 한국 남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한국에는 일본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또 한국 남성들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정보회사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일본 여성하고 좀 오랜 기간 좀 교제를 했었거든요. 한국 남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네. 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거든요. 머리 다 깎고 머리까지 감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일어섰는데 여자친구 얼굴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가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살짝 떼줬어요. 그랬더니 그 미용실에 있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우와 그러면서 놀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요? 당혹스러울 정도로 우와 역시 한국 남자 그러면서 야사시 친절하다 그러면서 상냥하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 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긴 뭐 한국 남자가 친절하긴 하죠. 일본 남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얘기를 드린다면 식당에 가서도 감동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이제 뭐 숟가락도 놔주고 냅킨 깔아서 그렇죠. 숟가락 놔주고 또 물도 따라주고 뭐 하잖아요. 일본 여자들이 감동해요. 그러면 일본 남자들은 이런 거 절대 안 한다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좀 감동을 합니다. 뭐 가방 들어준다거나 뭐 하나 해준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래서 감동을 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또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좀 일본 여성들이 그러한 감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그거 더 해주고 싶죠 그러면. 또 리액션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본 여성들.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인들이 하는 막 이러면서 좀 리액션이 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느껴지는 또 기쁨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좋은 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결혼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가 야후 재팬 포털에 이제 걸리자 뭐 댓글이 무려 한 1만 개 이상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뭐 반응인가요? 일본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갈립니다. 이거 확실하게 당연히 좀 그렇겠죠. 네네. 일본 남성들은 이제 한국 남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해라. 왜 일본까지 와서 이러냐. 니들 그냥 한국에서 그냥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라. 왜 일본에서 그러냐. 좀 뭐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고 일본 여성들은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남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서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은 사귀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여성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지인 중에는 꼭 한국 남성과 사귀고 싶다. 꼭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좀 이러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야,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네요, 진짜. 네. 최근에는 일본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성들도 한국 오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약간 평균 이상의 자상함을 갖고 있나 보네요.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라마의 영향이. 아니 그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보면 실망할 텐데.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드라마 보고 한국 남자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뭐 그런 외국인들이 좀 있잖아요. 현실은 많이 다르죠. 네. 아무튼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한일 커플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니케이에 따르면은 2025년 말 일본 거주 중국인 수가
건수가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장기 집권으로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이 때문에 일본이 난리난 상황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본에는 경영관리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이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이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건이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5년도에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굉장히 간단하게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넘어오는 경영관리 비자를 받으면서 넘어오는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경영관리 비자가 5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속해서 갱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지나서 갱신하면 다시 또 5년, 또 5년. 어떻게 보면은 영구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거든요. 단 5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이거를 어떤 사업 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주 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부유층이 일본으로 이주를 했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중산층까지 일본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오사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요? 네. 그 이유가 도쿄보다 오사카의 땅값이 싸서 오사카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땅값을 따지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오사카에 와서 민박을 합니다. 민박을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뭐 식당을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 민박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또 수익이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광객들을 이제 민박으로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 그 중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사카 시내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일본인이 42%, 중국계가 41%입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이 오사카에서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롭게 생겨난 중국인 거주 지역이 새롭게 생겨났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주해 오는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여기서 이제 민박을 하는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인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글로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다. 쓰레기를 뭐 함부로 버린다. 뭐 룰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러한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이 주요곡 있죠, 골든이라는 곡, 그게 이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사도 뜸했하고 해요. 소니에서 배급을 했음에도 일본에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히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일본의 더빙 문화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화를 더빙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TV에서 이제 외화 방영할 때 이제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진짜 옛날에 그랬죠. 예. 네.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더빙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이렇게 더빙하는 걸 선호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넷플릭스 보면은 일본 더빙된 그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드라마, 외국 것들 일본어로 더빙된, 심지어는 한국 가수들도 일본에서 이제 활동할 때는 일본어로 노래를 해서 노래를 또 부르고 일본인들에 맞춰서 일본 가사로 번역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좀 이러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캐데언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노래 부분입니다. 더빙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노래까지 더빙을 해서 노래까지 번역을 해서 일본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무명 가수라고 합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무명 가수를 섭외를 해서 노래를 부르게 시켰는데 그 노래 실력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 노래 실력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노래를 못 불렀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한국 버전, 그러니까 원본 오리지널 버전과 일본 버전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노래를 못 불렀어요. 일본 가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캐데언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뮤지컬 형식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내용과 함께 이 음악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보는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쫙 느끼게 되는, 그 노래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카타르시스 쫙 느껴지고 닭살이 쫙 돋고 맞아요. 네.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일본 쪽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못 느꼈다. 감정이입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못 불렀어요. 진짜. 끝나고 가서 봐야겠네요. 얼마나 불렀는지. 예, 꼭 한번 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헛웃음 나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원래 이제 그런 캐릭터,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그 익숙한 그런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다 일본어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네. 일본은 그 무조건 현지 언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더빙해서 하는 게 그냥 고착화돼 있나 보네요. 좀 미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미국인들 자막 있는 영화 안 보잖아요. 아, 그것도 몰랐어요. 미국인들 자막 있는 영화 안 봅니다. 아. 심지어는 제가 본 미국 영화에서는 어떤 블루칼라의 직업을 가진 그 남성이 여성에게 외국 영화 보러 가자, 극장에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야 네가 자막 있는 영화를 본다고? 좀 그러면서 비꼬는 그러한 씬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이제 자막 있는 영화를 보는 층은 아무래도 좀 이제 수준 있는 좀 상류층, 뭐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좀 그렇게 그 자막보다는 더빙을 선호하는 문화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러한 일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막 그 더빙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뭐 한 10년 전쯤에 네. 일본 방송국에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고생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고생은 뭐 일본 좋아한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있고 좋아하고 일본 좋아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뉴스까지도 더빙을 합니다. 이러한 인터뷰까지 더빙을 해요. 그 심지어는 뉴스 방송도 성우가, 전문 성우가 이제 뉴스를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녹음된 그런 그 뉴스를 전하는 그런 것까지, 뭐 기자나 아나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우가 네. 뉴스를 전하는 그런 것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고생이 말한 거를 더빙이 나갔는데, 나 일본 싫어한다, 일본은 한국을 괴롭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안 좋게 더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거 의도적으로 봐야겠네요. 그건. 의도된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혐한이 일본에서 굉장히 막 심했던 시기였거든요. 의도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들켰어요. 아무래도 여고생이 말한 그 원본의 음성이 이제 좀 자그마하게 들리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제 크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게 또 한국에서도 알려지면서 이게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지금 일본 뉴스 보면은 인터뷰하면은 더빙을 하는데 원본 음성은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게 완전히 음소거를 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본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인터뷰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러한 더빙의